너 그 방에 들어갔지? 그냥 청소하다가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뭘 봤는지, 뭘 알게 됐는지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한지연 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당신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나이는 일흔, 하지만 품위 있는 옷차림과 차분한 말투로 당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제안을 합니다. 과연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진아. 25살의 젊은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 한 남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평생 잊을 수 없는 비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자신과 얽힌 충격적인 과거까지 밝혀내게 되죠. 그럼 이제 어둠과 진실이 교차하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인천의 외곽,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늦겨울 저녁. 진아 25세는 허름한 작은 식당에서 손님들의 마지막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조명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가득했다. 고아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거친 면을 일찍이 경험해야 했다. 부모님을 잃고 10살의 고아가 된 이후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생존해야 했다. 식당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손님은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식당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김재원 70세, 하얀 머리가 깔끔하게 빗어져 있고 비싼 검은색 정장이 몸에 완벽히 맞았다.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시계가 차여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품위가 배어 있었다. 그는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당당히 안으로 들어와 한적한 창가의 자리에 앉았다. 진아는 서둘러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러나 재원은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이름이 뭐죠?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진아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대답했다. 제 이름은 진아입니다. 뭐 드시겠어요? 진아. 재원이 그 이름을 반복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국밥과 차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주문을 받아들이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내내 재원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고 진아는 그의 묘한 행동에 신경이 쓰였다. 다음 날 저녁, 진아는 또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재원을 발견했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도 그는 진에게 물었다.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재원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려는 듯 깊어졌다. 그는 조용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어쩐지 이곳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군요. 그 후로 재원은 매일같이 식당에 방문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고 항상 진아와 대화를 나누려 했다. 처음에는 그녀도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한 말투와 차분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재원은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진아를 바라보았다. 진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이제 내 삶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 진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과 진심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잠 못 이루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했고 어쩌면 자신도 그의 곁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습니다, 진아.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결혼식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사찰에서 소수의 지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발을 디딘 그 길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 길이 될지. 겨울의 추위가 여전히 매서운 어느 날 저녁, 진아는 식당에서 재원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그날따라 유난히 깊고 진지한 분위기를 풍겼다. 항상 차분하고 여유로운 그의 태도였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진아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진아, 재원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아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든든 잠시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외로움과 슬픔이 어른거렸다. 나는 혼자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공도 맛보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진정으로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삶을 이해해줄 사람이. 그의 말은 진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묘한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 또한 오랫동안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그녀에게 시간을 주듯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진아는 침대에 누워 재원의 말을 떠올렸다. 그의 제안은 단순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준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부와 안정적인 삶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긴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고독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고독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며칠 후 재원은 식당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진지한 태도로 그녀를 마주했다. 진아,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대답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다. 네,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원의 눈이 빛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아. 당신이 내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거라고 믿습니다. 며칠 후 진아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관리인 윤혜숙을 만났다. 혜숙은 재원에게 오랜 세월 충성을 다해온 관리인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늘 어떤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진아 아가씨, 혜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모든 걸 믿지 마세요. 특히 2층 방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진아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혜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꼈다. 그냥 제 말만 믿으세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 방은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지만 혜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주방을 떠났고 진아는 혼자 남아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접시를 정리했다. 그날 밤 진아는 더 이상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복도로 나선 그녀는 조용히 2층 끝방으로 걸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우연히 혜숙이 자주 쓰는 열쇠 꾸러미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주방으로 내려가 열쇠를 가져온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한동안 아무도 들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먼지에 덮인 가구들 사이로 그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진아는 상자를 열어 안에 든 물건들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한지연, 나의 사랑하는 아내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아는 손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그는 점점 더 나를 옥죄어오고 있다. 나는 자유를 원하지만 그가 나를 가두려 한다. 마지막 줄을 읽으며 진아의 손이 떨렸다. 내가 사라진다면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진아는 사진과 편지를 손에 든 채로 어뢰에 붙었다. 그녀는 이 여성, 한지연이 재원의 전 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편지의 내용은 그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진아는 서둘러 상자를 닫고 문 뒤에 숨었다. 재원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만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상자를 확인하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다. 진아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진아는 재원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엄격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진아, 내가 말했던 규칙들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무겁고 날카로웠다. 그날 밤 진아는 침대에 누워 상자에서 본 사진과 편지의 내용을 떠올렸다. 한지연의 죽음은 정말로 사고였을까? 아니면 재원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와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점점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의 삶이 단순히 이상한 것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저택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진아의 마음은 갈수록 불안감에 휩싸였다. 2층 금지된 방에서 발견한 한지연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진아를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두었던 그 편지를 다시 펼쳤다. 송을 씨는 급하게 적힌 듯 삐뚤빼뚤했지만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는 나를 가두려 한다. 내가 사라진다면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진아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한지연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이 집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진아는 주방에서 해숙을 만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해숙 아줌마, 전에 말씀하신 그 방 말이에요. 정말로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해숙은 진아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방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가씨가 여기서 무사히 살고 싶다면.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집이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해숙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방에서 한지연 여사가 마지막으로 살았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는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지었지만 나는 그게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숙의 말은 진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진아는 상자 속 편지와 사진을 다시 꺼냈다. 그러나 문득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얼른 상자를 침대 아래로 숨기고 문을 열었다. 재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내가 금지했던 방에 갔던 건가? 진아는 놀라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들어갔을 뿐이에요. 재원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해라. 진아는 자신을 진정시키며 차분히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봤을 뿐이에요. 한지연 씨의 죽음에 대해 궁금했어요.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녀의 죽음에 대해 묻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재원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진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다. 왜요? 왜 그녀의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당신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가요? 재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비웃듯이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뭘 알아내려고 해도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진아는 그날 밤 재원의 위협적인 태도에 완전히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재원이 외출하자 진아는 그의 방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한지연의 유언장을 찾았다. 그러나 그 유언장은 재원이 말한 것과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남편에게 남기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속였다. 진아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제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집에서 일이 잘못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밤이 되자 진아는 몰래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가방에 사진과 편지, 그리고 유언장을 챙겼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려던 순간 재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냥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재원이 그녀를 막아서며 말했다. 네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넌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뭘 겪게 될지 보게 될 거야. 진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그녀는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재원이 그녀를 뒤쫓았다. 그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진아는 공포에 질려 달렸다. 멈춰라, 진아. 그의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정원 저 너머에서 손전등 빛이 번쩍였다.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재원을 제압하며 말했다. 김재원 씨, 당신은 유언장 조작과 부인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됩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경찰에게 증거를 넘겼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정원을 비췄다. 재원은 순간 굳어졌고 진아는 숨이 턱에 찬 채로 땅에 주저앉았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재원을 체포했다. 김재원 씨, 당신은 유언장 조작 및 고 한지연 씨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경찰들에게 붙잡힌 채 진아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진아,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진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사진, 편지, 그리고 유언장입니다. 그는 한지연 씨의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걸 숨기고 있을 거예요.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재원의 방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들은 그의 유죄를 더욱 확실히 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유언장의 필체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원이 한지연의 재산을 부당하게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아는 경찰의 질문에 차분히 답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2층 방에서 발견한 사진과 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한지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위협했어요. 제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지연의 개인 기록과 혈연 자료를 통해 진아가 한지연의 친족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아 씨, 당신은 한지연 씨의 여동생의 딸이에요. 한 경찰관이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찾으려고 더 노력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사고로 사라진 뒤 그녀는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은 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한지연의 사진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사진을 보았을 때 익숙함을 느꼈던 거군요. 진아는 자신이 단순히 우연히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이 집과 얽혀 있었던 것이다. 재원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언장 조작과 여러 증거는 그의 유죄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는 한지연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으며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시사하는 증언들도 이어졌다. 진아는 재원의 최후 진술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아, 네가 나를 망가뜨렸어. 하지만 기억해라.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그의 말은 마치 저주 같았지만 진아는 그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재원이 법적 심판을 받는 동안 진아는 한지연이 남긴 모든 것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한지연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에요. 진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곳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장소로 바꿔야 해요. 진아는 저택을 개조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했다. 몇 달 후 개조된 저택은 완전히 다른 장소로 변모했다. 따뜻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진아는 이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해숙이 다시 저택을 찾았다. 그녀는 진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가씨, 당신은 이 집을 새롭게 탄생시켰군요. 한지연 여사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진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죠. 진아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다. 대신 희망과 결단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지연이 남긴 상처와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이어갔다. 김재원의 법정 투쟁이 끝나고 저택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진아는 이 저택을 새로운 의미로 가득 채우겠다고 결심했다. 고통과 비밀로 얼룩진 이곳을 이제는 사랑과 희망이 깃든 장소로 변모시키려는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몇 주 동안 진아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과 저택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다. 한지연의 유산은 그녀의 손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쓸 생각은 없었다. 이 재산은 누군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이 저택은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이 될 수 없어. 이곳이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진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역의 여러 자선단체와 접촉하며 자신이 가진 재산을 최대한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 저택은 폭력과 고통 속에서 삶의 탈출구를 찾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바뀔 것이다. 개조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차가운 대리석과 어두운 복도로 가득 찼던 저택이 이제는 따뜻한 색감과 환한 조명으로 채워졌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빛 대신 천장에서 떨어지는 자연광이 공간을 비추었다. 오래된 가구와 장식품은 새로운 목적으로 교체되었고 각 방은 사랑과 온기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아는 지역 여성단체와 협력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떠올리며 이 장소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다. 저택이 완전히 변모한 날, 첫 번째 입주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각자의 상처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아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서로의 각별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진아의 눈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쉼터는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다. 진아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쉼터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혜숙이 다시 저택을 찾았다. 그녀는 쉼터가 된 저택을 둘러보며 진에게 미소 지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군요. 이 집이 이렇게 변하다니 한지연 여사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진아는 잠시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곳이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해요. 혜숙은 진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누구보다 용감하다는 걸 알겠어요. 진아는 어느 날 밤 한지연의 사진과 편지를 꺼내보며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느꼈다. 그 사진 속의 슬픔과 외로움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진아는 속으로 다짐했다. 당신이 남긴 상처를 희망으로 바꿀게요. 이곳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화해하고 그 고통을 힘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한지연의 희생과 사랑의 기반을 둔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갔다. 몇 년 후 쉼터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선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진아는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진아는 저택의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지연 이모,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맑은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그녀를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한지연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진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 차례예요.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비밀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진아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고 두려움을 넘어섰으며 그 고통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단순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진아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그 어둠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희망을 찾아가는 용기입니다. 진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감동과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